가지 직회면 시작해볼게요. 직회면은 말 그대로 담그다 라는 뜻의 일본어 직회에서 따온 요리명인데요. 사실 오늘 할 요리에 정확한 이름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지어준 이름이에요. 굳이 요리명을 말하자면 오늘의 이 요리의 이름은 나스즈케, 가지를 담근 요리라는 뜻이에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일단 요리에 집중할게요. 일단 오늘 요리의 베이스가 될 소바쭈유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성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진하게 쭈유를 만들고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먼저 물 250ml에 간장 3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 혼다시 1티스푼, 소금 2꼬집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끓은 쭈유는 완전히 식혀준 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지. 가지는 여름철 대표 보양 식재료라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가지의 보라색을 내는 성분이 안토시아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육 안에는 베타카로틴 뭐 이런 성분이 있다는데 이것들이 모두 항암, 항산화 성분이에요. 게다가 당뇨, 염증 완화 뭐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하니 여름철에는 꼭 먹어줘야 하는 식재료죠. 하지만 사람들이 극혐하며 잘 찾지 않는 식재료기도 해요. 가지를 안 먹는 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그 물컹한 식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물컹한 식감, 세 번째로 물컹한 식감이죠. 네, 식감 때문에 보통 아주 극혐하는 식재료인데요. 저 역시 가지는 잘 먹지 않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주 자신합니다.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도 이걸 먹어보면 좋아할 거라고요. 일단 오늘은 가지 2개를 사용할 건데요. 가지 반을 갈라서 이렇게 가지 껍질 부분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껍질에 칼집을 넣는 이유는 아무런 맛이 없는 가지 과육 안에 소스가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솔직히 귀찮으면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칼집을 넣은 가지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지에 칼집을 넣는 게 어렵다면 젓가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젓가락을 바닥에 깔아놓고 자르기 때문에 가지가 완전히 절단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불편하네요. 오늘 가지는 튀겨서 사용할 건데요. 솔직히 집에서 튀김한다고 기름을 많이 쓰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의 꼼수를 쓸 거예요. 일단 팬에 튀김에 사용할 기름의 양 3분의 1만 넣어줍니다. 온도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튀김할 기름의 온도를 맞추기란 쉽진 않죠. 그럴 땐 나무젓가락을 넣어서 작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가 되면 기름의 온도가 준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달궈진 기름에 가지를 넣어줄 거예요. 사실 기름을 넉넉하게 넣고 튀기는 것이 베스트이긴 하지만 오늘은 좀 애매한 양의 기름을 넣었죠. 그 이유는 가지를 볶듯이 튀기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럼 기름을 조금만 써서 볶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의 과육은 스폰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기름을 생각보다 많이 흡수합니다. 결국 가지가 기름을 흡수하면서 기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은 많은 양의 기름을 넣어준 거예요. 기름을 많이 흡수한 가지는 칼로리도 높아지고 먹을 때 좀 불편하겠죠? 그럼 가지가 기름을 최소한으로 흡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껍질부터 튀겨주는 거예요. 껍질은 과육보다 늦게 튀겨지기 때문에 껍질부터 튀겨주면 그 시간만큼 과육이 기름에 닿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흡수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의 과육이 갈색이 될 때까지 튀겨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지보다 조금 더 덜 물컹한 식감의 가지가 될 겁니다. 다 튀겼으니 이제 식혀줄게요. 자, 이제 강판을 이용해 물을 갈아줄 겁니다. 보통 채칼을 사면 칼날 뒷면으로 이렇게 강판이 붙어 있어요. 그냥 따로 있는 강판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무 250g을 강판을 이용해 사정없이 갈아줍니다. 끝났다. 이제 힘든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적당한 굵기의 대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좋아하는 만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생강 20g을 얇게 채 썰어줍니다. 생강이 씹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15g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이것들을 섞어줄 건데요. 먼저 갈아놓은 무에 식혀뒀던 쭈유를 넣고 소프트하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강, 대파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 튀긴 가지를 올려주고 가지가 모두 소스에 잠기도록 꾹꾹 눌러 넣어줍니다. 이제 매운맛을 추가해줄 고춧가루를 뿌려줍니다. 좀 더 맵게 먹고 싶다면 청양고추를 넣어도 아주 좋아요. 자, 이제 한 번 더 가볍게 섞어주고 랩을 덮어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Two hours later. 오늘 메뉴명을 즉회면이라고 했으니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면을 삶아서 준비했어요. 이제 시원해졌을 가지 즉회를 냉장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떤가요? 지금은 비주얼이 별로죠. 소면을 접시에 담아주고 만들어둔 가지 즉회를 면 위에 수북하게 올려줍니다. 차가운 면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채썬 오이도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조금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살찌러 가볼까요? 오늘 요리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뭔가 시원하고 특이한 것이 없을까 찾던 중에 일본의 한 요리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만든 요리입니다. 매번 새로운 요리 찾는 것도 생각보다 스트레스네요. 제가 참고한 영상에서는 술안주로 그냥 먹고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걸 면 요리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결과는 보시다시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가지볶음 같은 요리보다 가지가 덜 물컹거리고 가지의 향도 살아있어서 아주 좋아요. 밥 위에 올려서 덮밥으로 먹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지의 식감이 바삭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쓸데없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레시피로 가지 즉회면을 맛있게 드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